내가 어떤 양치법을 써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치은 열구를 닦아야지 하면서 닦으시면 됩니다. 구강 건강을 지키려면 양치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용품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요. 치아랑 잇몸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포켓이라고 부르고 정식 용어로는 치은 열구라고 부르는데요. 치과에서 하는 스케일링도 결국은 치은 열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고, 양치를 잘하는 것도 치은 열구를 잘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설명하는 것의 초점은 우리 치은 열구, 이 포켓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요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요 세 3종을 보조용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세차장을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귀찮으면은 그냥 돈 넣고 자동 세차 하잖아요. 양치질이랑 똑같아요. 그냥 부잉 닦고 끝 하면은 자동 세차입니다. 물론 얼추 닦이죠.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손 세차를 하면은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주잖아요. 저는 이게 바로 구강용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조용품이라고. 이 도구들을 사용하면은 칫솔질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칫솔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칫솔이 미세하게 모가 돼 있잖아요. 이 미세한 목적은 그 얇은 치은 열구 속으로 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것이에요. 대각선으로 좀 넣던, 어떻게 해서 살짝 들어가면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압박이 되네? 압박이 된 상태로 쓸어 올리는, 아니면 그냥 진동만 주는, 아니면 그냥 들어갔다만 나와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양치법에서 너무 내가 어떤 양치법을 써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치은 열구를 닦아야지 하면서 닦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잇몸이 정말 약한 사람들은 치은 열구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으로도 출혈이 납니다. 그 사인은 무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양치, 칫솔질을 할 때 피가 났다? 그건 반드시 치과에 가서 어느 부위가 안 좋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피가 나는, 출혈이 나는 부위는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잇몸이 약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너무 강한 칫솔물을 사용하면 당연히 아픕니다. 우리 상처 나 있는 피부에 문대면 당연히 아프죠. 잇몸이 약한 사람들은 부드러운 모를 쓰시면 좋고요. 잇몸이 강한 사람들은 단단한 모를 쓰면은 당연히 치석 제거, 치태 제거, 플라크들 제거가 훨씬 더 잘 됩니다. 내가 치석이 잘 낀다 그러면은 단단한 모를 써서 제거를 잘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치 후에 내가 잘 닦았는지 말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양치 후에 혀로 다 만져보는 겁니다. 혀로 잘 된 데는 엄청 매끈매끈해요.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잘 안 닦여 있으면은 뭔가 거친 면이 있습니다. 그냥 칫솔로 한번 쭉 닦아서 다시 만져보세요. 그럼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현재도 가장 좋아하고 있는 치실입니다. 이 치실 사용하는 것도 결국에는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을 치실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치실은 칫솔의 그 미세한 모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절히 들어가서 살짝 하면서 쓸어서 나오면은 깨끗하게 치은 열구가 청소될 수 있고, 이 사이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치아 사이를 통과함으로써 거기 음식물 잔사를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종류에 상관없이 반드시 언제 쓰면 되냐, 매일매일 쓰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매 끼에 쓰면 당연히 좋은데 밖에서 사실 하기가 조금 민망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씩 하셔라,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치실을 했는데 치실에 피가 묻습니다. 실제로 내가 특정 부위에 피가 났다? 그럼 오셔서 스케일링, 부분적으로 스케일링 받으면은 2주 정도 지나면은 피 출혈 없이 잘 치유가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치간 칫솔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사실 사용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쭉 벌어지고 조금 휘어요. 이 공간이 이제 아예 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실로는 안 닦입니다. 자, 일반인들은 닦을 수가 없고, 공간이 생겼을 때는 우리 앞에 보이는 치간 칫솔을 사용해 주시면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치간 칫솔이 사이즈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6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0번부터 6번, 4S부터 SSS, SS, S, M, 라지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쭉 있어요. 공간이 넓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작은 거부터 쓰세요. 모든 치아는 개별적으로 환경이 다 다릅니다. 짱짱한 곳에는 가장 작은 걸 쓰면은 쑥 들어갑니다.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구부려서, 구부릴 때도 이거 사람들이 검색해 보니까 이 철사를 구부리는 게 아니라 이 플라스틱을 구부려야지 오래오래 씁니다. 내가 잘 관리하기 힘들다 하면 그냥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일회용으로 쓰셔도 되고, 집에서만 쓰시면은 잘 세척해서 한 열흘 정도 쓰시고 새 걸로 바꾸고, 바깥쪽에서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고 쭉 관리하시면은 깨끗하게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치실이 너무 어렵고 하기 힘들다 하면은 젊었을 때부터 요거라도 쓰시면은 양치, 칫솔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됩니다. 손 세차하는 거랑 똑같아요. 훨씬 더 꼼꼼하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한 번만 치간 칫솔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우리 워터 플로스, 정식 명칭은 워터 플로스인데요. 물로 압력을 가하면서 쏴주면서 치실 역할을 한다 해서 워터 플로스라 그러는데, 워터픽이라는 미국 회사가 원체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워터픽, 저도 워터픽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입안에 넣고 작동시키면 하다가 한번 끄고 뱉고, 다시 작동시키고 끄고 뱉고, 이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직접적으로 음식물을 제거할 수 있는 치실, 치간 칫솔 보다는 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브릿지가 있거나 임플란트 하신 분들, 임플란트는 태생적으로 이 아까 말한 치은열고 포켓이 상당히 깊거든요. 얘네를 잘 못 쓴다 하면은 워터픽으로 압력을 조금 세게 해서 그 포켓에다가 쏴주면은 생각보다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이런 염증들이 발생했을 때 워터픽이 생각보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물통에다가 하루에 한 번씩은 헥사메딘을 담고요. 너무 독한 사람들은 희석을 해도 됩니다. 50대 50 물이랑 섞어 가지고 희석을 해서 자기 전에 한번 헥사메딘으로 임플란트 염증 있는 부위에 한 번씩 쭉 쏴주면은 그냥 칫솔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염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헥사메딘을 일주일 이상 길게 쓰면은 입안에 세균 총이 좀 파괴되기 때문에 권장드리지는 않고, 단기간에 염증이 있을 때만 잠깐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정하시는 분들, 가장 좋은 거는 치간 칫솔입니다. 교정하시는 분들은 우리 브라켓 와이어가 달려 있으니까 공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치실이 안 들어가고 잘. 그때 이제 치간 칫솔 적당히 넓은 걸로 쑥쑥쑥쑥 빼주면은 아주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워터픽, 교정 중일 때는 워터픽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압력을 좀 세게 해서 브라켓이랑 와이어 사이에다 쭉쭉쭉쭉쭉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치태들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교정 중에 생길 수 있는 하얀 충치, 초기 충치들을 꽤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치간 칫솔이나 워터픽을 반드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설명드렸는데, 혹시 사용하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